제주 지역 해외 투자 사업 폐기 처분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설치된 이후에 첫 번째 투자 사업으로서 당시 각광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버지아 그룹이 주도한 첫 외국인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천억을 제주 지역에 투자해서 1531실의 휴양 콘도와 호텔, 의료시설, 상가 등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 첫 삽을 뜬 이래 나름 개발이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 중 강제 수용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몇 분에 의해서 진행된 법원 판결이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사업 진행 무효 판결로 판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약 1단계 사업 공정률 65%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국토개혁법상 유원지로 지정된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사업에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토지 수용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행정이 구체적으로 법리를 따지고 그 법리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1호 해외 투자 사업이라는 거창한 어떤 그 이슈에 함몰이 돼가지고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몇 분의 토지 원소주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이 결과로 중도에서 사업 자체가 올 수습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전혀 어떻든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자 사업 주체는 2015년 11월 JDC 투자 유치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3,23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사업 주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5년 동안 이 문제가 옥신각신 시간적으로 경과가 됐는데 최근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이 지난 1일 말레이시아 버지아 그룹의 제주 법인과 서울중앙지법이 제기한 강제 조정 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밝힌 조정 결정안의 내용을 보면 JDC는 손해배상으로 1단계 사업 투자금인 1250억 원을 사업 주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버제아 측은 3238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취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예고했던 국제투자 분쟁 절차도 중지하는 조건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권 자체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즉 JDC에게 넘긴 뒤에 완전히 손을 떼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안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DC 이사장은 이날 양측은 작년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정상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자로 담당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최종 수용해서 5년여간의 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사업 주체인 JDC와 버제아 제주 리조트 간의 법정 분쟁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나 현지 사정에 비추어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부지 토지주들과의 토지 반환 소송이 주를 잇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에는 강제 수용뿐만 아니라 토지를 협의 매수한 주민들이 법원 1심에서 승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업부지 74만여 평 중에서 강제 수용되지 않은 토지 규모는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제 수용을 포함해서 JDC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토지주는 약 2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JDC 관계자는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예래휴영 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백지 상태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토지주 토지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예래단지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로서 토지 소유주의 자문에 응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0월 12일 제주도 이외 도민이 방에서 열린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법 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원지 범위 확대하는 제주 특별법안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 토지 수용이 가능한 유원지는 공공적 조성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의 무효 판결 취지에 비추어서 제주특별자치도나 JDC가 머뭇거리지 말고 대법원 판결의 어떤 그 요지에 비춰서 정당함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 요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재도 그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제주도나 JDC가 제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사태를 키움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차일피일 왔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2015년 3월 15일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설치 예정인 시설들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요지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버자이 그룹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 곳이 어떤 유원지로서 유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호텔이니 콘도니 이런 것들은 유원지 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반한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판결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법원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별 크게 능력은 없지만은 법학자로서 법리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나 JDC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몰상식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께서 정치인 출신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국회에 좀 협조 아닌 당부를 통해서 제주특별법상에 유원지 조성 범위에다가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식으로다가 이게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망했던 정치인 출신이 도지사의 그런 협조 부탁에 국회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유원지 시설의 콘도나 이런 유락시설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도 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이 우선됐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어떤 기본적인 것에 반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편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휴양령 주거단지 사업이 정상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던 도지사의 포부는
헛발질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입법을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그렇다면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그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 토지 수용이 가능한 유원지는 공공적 어떤 그 목적으로서 이게 수용이 된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주특별법상에 비춰서 그런 것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당시 세미나에서 제가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사실상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래휴양령 주거단지는 공공유원지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학자로서의 양심을 그 당시 세미나에서 발설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도지사의 일처리에 의해서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거기다가 그 사업 부지에 호텔, 기타 등등 적합치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돼서 부모도 당당하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도민에게 크게 심어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하기로는 제주도 당국자로부터 그 세미나장에서 질문 시간에 호된 질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오늘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15년 이상 제주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슈들에서 나름대로 지역 언론기관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종종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세우기보다는 고향이 어떤 잘 되는 것,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정상화되는 것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유식하게 말해서 저희가 사회봉사적 측면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말빨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지난 5년 전에 제주도의회 도민위방에서 했던 세미나 생각이 새록새록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법률 만능주의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정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서 법률의 근거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이라고 우겨대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든지 국민의 어떤 그 권익의 침해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한 국책사업, 도책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상해 본다면 최근에 이 버자야 그룹에 의해서 투자됐던 제주의 제1호 해외 투자 사업이 실패 사례를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실패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강제 조정에 의해 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서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됐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연상되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 제주개발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이지 않는 것은 어떤 그 제주 개발에 있어서 어떤 그 특정한 중요한 어떤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어떤 그 개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인 어떤 그 건축 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됨으로써 그런 화를 자초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개도에 불과하지만은 특별자를 거기다 얹혔다라는 것은 중앙행정 시스템 못지않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돼서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조성해서 제주도의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월등히 정상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서 특별자를 붙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시스템 가동의 특별함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실감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최종 실패로 마무리됨으로써 그 후유증에 대한 치유 문제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최근에 있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비대면 어떤 그 이런 사회로 모든 세상이 그렇게 열릴 것이라 본다면 제주 관광의 미래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복구해서 그 용도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라든지 해당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재산권상의 어떤 그 침해 여부 등에 관한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저 일개 광역자치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어떤 그 시스템에 있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그 문제가 이번 예동 휴양주거단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주 행정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 이슈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고향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도 해봤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회고적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